게임 속 재화를 팔아 현금을 버는 행위 일명 쌀먹. 게이머들 사이에서 이들은 박멸해야 할 바퀴벌레 취급을 받습니다. 그들을 비하하는 멸칭도 가지각색이죠. 하지만 과연 쌀먹이 나쁜 행위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 추구를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가치를 생산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판다. 이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이자 노동의 본질입니다. 단지 그 공간이 게임 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규칙 위반을 넘어 범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따져보려 합니다. 약관과 법의 차이, 게임사가 묵인하는 경제 구조, 그리고 왜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는지요. 우선 법과 약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쌀먹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 약관 위반 아니냐,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게 정당하냐라고요. 맞습니다. 약관 위반입니다. 하지만 약관을 어긴 것이 꼭 법을 어긴 범죄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둘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적힌 PC방이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몰래 햄버거를 가져와 먹다가 주인에게 적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PC방 주인은 해당 손님을 쫓아내거나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사가 행하는 계정 정지와 동일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경찰을 불러 손님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손님은 가게의 규칙을 어긴 것이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임 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PC방 주인이 만든 규칙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법은 기업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강요하거나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즉 게임사의 약관은 어디까지나 법이라는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만 유효한 일종의 사적 계약서일 뿐입니다. 약관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권리를 가질 뿐 개인을 범죄자로 규정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내릴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의 위계질서상 약관은 법의 한참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약관을 위반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만큼의 무게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아예 관심이 없을까요? 딱 하나 국가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그들이 게임 안에서 뭘 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느냐,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느냐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연 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현행법상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구간에 있는 소액 거래자들까지 국세청이 일일이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잡아서 걷는 세금보다 조사하는 비용이 더 드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쌀먹의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겁니다. 하지만 연 4,800만원을 넘어가거나 단기간에 수천만원의 현금 거래가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국가가 예의주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탈세 혐의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지만 오히려 얻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되면 게임을 하기 위해 구매한 컴퓨터, 여름 내내 가동한 에어컨 전기세, 매달 나가는 인터넷 요금 등 이 모든 것이 노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필수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세청이 컴퓨터를 생산 설비로 게임을 돌리기 위한 전기를 산업용 동력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게임사는 약관을 들어 이들을 제재하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법과 행정 시스템은 세금을 내는 이들을 정당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약관은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지만 법은 그들을 사업가로 대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게임사는 약관까지 동원해가며 이들을 그토록 탄압하는 걸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게임사는 정말로 쌀먹을 박멸하고 싶은 걸까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게임사는 이들을 박멸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박멸해서는 안 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기이한 공생관계를 이해하려면 현대 MMORPG의 수익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게임에는 소위 고래라 불리는 고액 과금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게임사의 매출을 지탱하는 핵심 고객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현실에서의 소득이 높은 그들에게 게임 속에서 몇 시간씩 재화를 캐는 단순 반복 노동은 매우 비효율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돈을 써서 지루한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합니다. 반면 시간은 많지만 돈이 부족한 유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투입해 재화를 생산하고 그것을 고래들에게 팝니다. 즉 쌀먹은 게임 경제 안에서 고래들의 귀찮은 노동을 대신 수행해주는 하청업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게임사 입장에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만약 쌀먹을 완벽하게 박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래소의 재료 매물은 씨가 마르고 물가는 폭등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못하는 고래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게임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는 곧 게임사의 매출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이들은 게임의 유동성 공급자이자 콘텐츠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텅 빈 서버만큼 신규 유저를 쫓아내는 요소는 없습니다. 수많은 쌀먹 유저들은 서버의 동시 접속자 수를 유지해주고 게임에서는 고래 유저들의 강력함을 돋보이게 해주는 깔개 역할을 자처합니다. 결국 게임사는 겉으로는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뒤로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활력과 트래픽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비즈니스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는 약관을 써놓기만 할 뿐 실제로 강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작업장이나 버그 및 시세를 교란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칼을 빼들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게임사의 더 깊은 위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행법상 포커나 고스톱 같은 웹보드 게임의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MMORPG는 도박과 무관한가요? 구조를 뜯어보면 게임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누구보다 교묘하게 토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능력치 한 줄을 띄우기 위해 수천만 원을 태워야 하는 옵션 재설정, 강화 버튼 한 번에 몇 달치 월급이 증발하는 장비 강화 시스템, 슬롯머신이나 룰렛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단지 슬롯머신이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을 뿐 돈을 넣고 확률에 기대어 더 큰 보상을 바라는 심리적 기제는 도박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게임사는 사행성이라는 톡소를 게임 곳곳에 주입해 유저들의 경쟁 심리와 사행 심리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카지노 딜러가 칩을 팔아 돈을 벌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카지노에서 딴 칩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환전이라 부르며 엄격히 규제하지만 게임사는 유저가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것을 약관 위반이라며 매도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저 간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현금화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 게임사는 게임 회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토박장 개설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쌀먹을 탄압하는 척하는 진짜 이유는 도덕적인 정의감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가상 카지노가 법망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유저들에게는 순수한 게임을 즐겨라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시스템은 돈을 질러서 도박을 하라고 유도하는 이중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쌀먹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낸 게임 생태계의 민낯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유저들의 분노는 시스템을 만든 게임사가 아닌 쌀먹을 향합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문화학자 요한 하이징하가 제시한 매직 서클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매직 서클이란 현실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놀이만의 고유한 시공간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현실의 신분, 가난, 노동의 고단함을 잊고 이 매직 서클 안에서 영웅이 되거나 다른 존재가 되는 환상을 즐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쌀먹은 이 신성한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순수한 유의의 공간이어야 할 게임에 가장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생계와 돈의 논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게임 내 채팅창에 올라오는 현금 거래 홍보 문구는 유저들에게 이곳 역시 돈이 지배하는 현실의 연장선일 뿐이다라는 불편한 사실을 자각시킵니다. 즉 쌀먹은 유저들의 몰입을 깨트리고 환상을 파괴하는 침입자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박힌 생산성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대중의 인식 속의 게임은 비생산적인 소비 활동입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태우는 취미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노동을 하고 가치를 생산해 돈을 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충돌하는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남들은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데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돈을 벌어? 이러한 반감은 쌀먹을 정당한 노동자가 아닌 시스템의 허점을 노리는 불로소득자나 기생충으로 격화시키는 심리적 기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하지만 핵심적인 원인은 일부 게이머들이 가진 선민의식입니다. MMORPG 유저층은 크게 시간을 돈으로 사는 계층과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계층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게임을 즐기는 위치에 있고 후자는 돈을 위해 게임을 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묘한 계급의식이 발생합니다. 나는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진정한 게이머지만 너희는 돈 몇 푼 벌려고 게임을 더럽히는 장사치야? 자신을 순수함의 영역에 상대를 탐욕의 영역에 둠으로써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쌀먹이 키운 재료가 없으면 게임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대하고 멸시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려 듭니다. 결국 쌀먹에 대한 혐오는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가상세계의 환상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이자 노동의 가치에 대한 편견 그리고 유저 간의 계급주의가 뒤섞인 복합적인 사회심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와 편견 속에서도 이 시장은 멈추기는커녕 더욱 거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의 질적 변화입니다. 과거의 쌀먹이 단순히 필드에 서서 몬스터를 잡고 재화를 캐는 1차 산업적 채굴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고도화된 3차 서비스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골드를 파는 것을 넘어 경험과 시간을 서비스 상품으로 가공해 판매합니다. 복잡한 레이드 패턴을 숙지해 클리어를 도와주는 버스기사, 바쁜 직장인을 대신해 캐릭터를 육성해주는 대리기사 혹은 부주, 고래 유저들 또한 단순히 재화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게임 라이프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의 케어 서비스에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진화한 것입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악이나 시스템의 오류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생기고 그 공급이 점차 전문화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의 진화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게임은 이미 단순한 놀이터를 넘어 또 하나의 거대한 노동시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AI 시대가 찾아오고 기술이 발전하며 많은 직업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나 판사조차도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저는 그런 시대가 찾아와도 살아남는 것이 이러한 디지털 노동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단순 반복 사냥을 하는 쌀먹은 AI가 가장 먼저 대체할 수 있는 직업 1순위입니다. 사람보다 지치지 않고 더 완벽하게 사냥하는 AI 매크로는 이미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를 창조하고 통제하는 존재, 게임사의 존재입니다. 현실의 공장주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하지만 가상세계의 주인인 게임사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AI의 개입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게임이라는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은 그래픽 카드나 서버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을 쓰는 고래 유저가 원하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AI 봇이 아닙니다. 나를 우러러봐주고 내 아이템에 감탄해주며 때로는 나와 경쟁하는 진짜 사람의 반응입니다. 필드에 돌아다니는 캐릭터들이 전부 영혼 없는 AI라면 고래들은 막대한 돈을 써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AI가 판을 치면 재화의 가치도 떨어져 플레이의 가치가 소멸한다는 점도 있죠. 그렇기에 게임사는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본인 인증을 요구하며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거대한 방화벽을 세우겠죠. AI가 발전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인간성을 증명할 수 있는 노동의 가치는 보존될 것입니다. 기계가 침범할 수 없는 성역. 그것은 고귀한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게임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 디지털 노가다판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게임으로 돈을 벌라고 권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4대 보험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며 사회적 시선 또한 차가운 저임금 노동일 뿐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쌀숭이라 비하하며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어쩌면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 그리고 AI 시대의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변모하고 생존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미래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혐오를 거두고 현상을 직시할 때 비로소 새로운 패러다임이 보입니다. 디지털 노동의 역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